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깜짝 놀랐죠? 보세요. 갑자기 저희가 이제 그 새로 다시 이제 조세 총론으로 오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제 점수를 얻을 수 있는가. 이제 한 문제 한 문제를 얻으려고 여기를 잘 보세요. 이분요. 얼마나 심각하게 낚시를 하고 있는가.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가 잘 보셔야 돼요. 이제 답을 찾으시려면 먼저 여기 와서 이걸 쫙 눌러주시고, 자 꼭 눌러주세요. 자 꼭 구독 눌러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한번 봐보세요. 요 눈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문제 못 풀면 바로 가서 한번 혹 이제 큰 침 있잖아요. 요 따끔한 맛을 한번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는 문제가 무지 어려워요. 엄청 어렵기 때문에 이거 뭐야? 안 배운 문제도 막 나오고 희한한 문제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총론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들으실 때 오늘 들으시는 문제들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생각이 드시면 이제 공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게 하나도 못 풀겠네? 그럼 아직은 멀었다는 이야기예요. 아직 멀었으니까 내용 정리 잘 하시고 또 혹시 잘 못 푼 게 있으면 해설 잘 들어놓으셨다가 다시 한 문제 한 문제 해결해 주시기 바라네요. 자, 1번부터 가보죠. 1번은 국세 불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네요. 불복. 네? 불복 뭐예요 이게? 이제기하는 거요. 세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그 불만을 이제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기를 할 것인가. 자, 이제 이제기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청구 기한까지 제가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 청구서가 청구 기간이 지나서 도달하며, 그러면 오늘 내가 우편으로 정부에게 제출했지만 이 서류가 약속한 날짜가 지나서 도착했더라도 내가 보낸 날이 마지막 날이 전에 보냈더라. 그럼 그거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은 청구 기간을 지나서 도달을 했더라도 그 전에 이미 보냈더라면 그 전에 보낸 걸로 봐줘라 이런 거예요. 이 신청이나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나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도통 못 알아먹겠네요. 그러면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이건 뭐냐면 조세 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또는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분리해서 판결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으면 나눠서 하고, 예를 들어서 많으면 큰 건이라면 세부시켜서 이제 판결을 내리고, 또 너무 조금만 적은 거다 그럼 하나로 묶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네,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원칙은 처음에 할 때는요. 처음에 이제기나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할 때는 이것들은 이제 처음 할 때는 이제 거쳐가지고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국세 같은 경우는 거쳤다 가야 돼요. 그런데 다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 한 번 나한테 내 가지고 아니라고 했는데 다시 그 사람한테 가서 또 다시 갔다가 올라가지 말고 생략하고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이 경우는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5번이 틀렸는데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문제도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시기 바라네요. 자, 문제 2번. 서류에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뭔 말이에요?
이거 배웠잖아요. 연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와 독처. 연대 납세의무자에게는 연대 납세의무는 하나의 세금에 대해서 모두가 동일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연대 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동일한 고지서를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서류를 송달하려면 그 대표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 연대 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두에게 각각 송달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모두에게 각각 송달합니다. 그래서 1번 바로 틀렸네요. 네, 서류의 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부송달이라는 게 그 장소까지 찾아가서 제가 직접 전달해 주는 걸 이걸 교부송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송달을 받아야 될 자가 송달 받기를 거부하지 않으면 송달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그 사람한테 전달해 줄 수는 있어요. 또 서류에 교부송달하는 게 송달 장소에 그 송달할 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 동거인이나 또는 종업원에게 대신 전달하는데 이 경우는 사립 판별이 가능한 사람에게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면 이거 배운 적 있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절했을 때는 그 장소에 두고 가는 이런 송달을 유치 송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전자 송달 같은 인터넷상으로 우리 이메일로 고지서 보낼 때요. 내 이메일함에 저장이 되면 나에게 송달된 걸로 봐요. 내가 이메일 안 열어보더라도 이메일에 들어와 있으면 바로 송달된 걸로. 그러면 송달을 받을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은 전자사사 이메일에 저장이 되어 있으면 내가 확인 안 해도 나한테 들어온 걸로 보겠습니다. 정부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들은 우편으로 보낼 때는 반드시 중요하니까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거 당연하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었어요. 문제 3번. 이런 문제를 내면서 계산 문제를 막 내버렸네요. 시험 문제에 실제로 이렇게 나오면 깜깜할 일이에요. 1번부터 3번까지 이렇게 막 나버리면 종합소득세를 9천만 원으로 경정을 하고 납세 고지서를 5월 30일에 발송을 하였습니다. 근데 6월 4일에 송달되었으며 종합소득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주택을 압류하여 공매하였는데 공매대금은 1억이네요. 1억을 전액을 납부했다. 공매대금 1억 원을 전액 납부했다. 공매 과정에서 배당을 신청한 채권자나 채권액이 다음과 같을 때 관할 세무서장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그랬어요. 그럼 제1번 영순위부터 가죠. 영순위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이니까 이제 찾아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없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체납처분비. 없네. 그럼 이제 소액. 그다음에 소액 임차 보증금. 소액 임차 보증금 있는 거 뭐예요? 임대차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우선 변제받는 임차 보증금 중 1,000만 원이 있네요. 그럼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거 1,000만 원. 그다음 또 보니까 종업원에게 임금 채권이 있는데 마지막 12개월치가 지금 밀려 있으니까 12개월치가 아니라 우리는 최종 3개월치만 먼저 가져가죠. 그럼 이 사람은요 소액 임금 채권 600만 원을 먼저 챙겨주겠습니다. 그럼 다 합치니까 1,600만 원을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설정 등기일은 6월 2일 날인데 고지서 발송한 날이 5월 30일이네요. 그럼 법정기일 후에 설정을 했으니까 설정이 뒤로 밀렸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 세금이 먼저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전체 1억 중에 1,600을 빼버리니까 그럼 8,400 남았네요. 근데 세금으로 가져갈 세금 지금 밀린 게 얼마 밀렸냐면 9천만 원 밀렸어요. 9천만 원 밀렸는데 8,400만 원이 있으니까 이제 나머지 8,400을 세금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얼마냐 그랬으니까 8,400 3번 요게 정답이에요. 이거 만만치 않네요. 자, 문제 4번. 여기서도 옳은 것을 모두 묶인 거 찾아라 그랬어요. 1번.
공과금의 체납 처분할 때 체납 처분 금액 중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공과 체납 처분비는 지방세 우선하지 못한다. 틀렸네요. 체납 처분비가 1번, 지방세 2번, 가산금 3번 순서니까 이제 1번. 자, 기억은 X. 조세 채권은 공과금에 우선한다. 이건 맞았네요. 지방자치단체 조세채권은 담보물건에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민사채권, 담보가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민사채권의 발생 시기에 관계없이 우선합니다. 맞았네요. 그다음에 납세 의무자가 확정되는 조세채권이 납세 고지서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민사채권의 설정 등기일보다 먼저 발송된 경우, 먼저 민사채권보다 먼저 발송이 됐으니까 조세채권이 민사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먼저 발송이 됐으니까 우선하겠습니다. 자, 틀렸네요. 그럼 문제에서 옳은 것으로 묶인 것 찾아라 그랬으니까 옳은 것은 니은 티귿. 니은 티귿 3번. 이게 답이네요. 3번이 답이에요. 자, 5번. 국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그랬어요.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1번. 1번은 경매 절차의 든 비용이 체납처분비예요. 체납처분비. 그럼 여기서는요. 국세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틀렸네요. 체납처분비가 1번, 국세가 2번, 순서가 체납처분비가 먼저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를 납세 의무에 확정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으니까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자동 확정이 되니까 확정일 전에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매각 금액에서 징수하는 경우에 그 소득세는 저당권에 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그럼 여기는 소득세는 신고 납부 세목이고 법정기일 전에 설정이 됐으니까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나 체납 처분비에 교부 청구가 있으며 압류하고 교부 청구가 이렇게 있으면 압류가 1번, 교부 청구가 2번이에요. 그래서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처분비는 교부 청구된 것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맞았네요. 3번이 맞았네요. 네, 4번은 강제 집행 절차에서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자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된 국세 및 체납 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경우에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겠습니다. 그랬네요. 그럼 지금 이건 뭐냐면 양도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된 국세 및 체납 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그러죠? 강제 집행 절차에서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경락을 받았네요. 그럼 경락을 받았으니까 양수한 사람 이거는 양수하는 게 아니라 강제 집행 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된 국세 체납비를 양도인의 재산을 충당하여도 부족하면 나하고 내가 경락을 받았는데 앞 사람이 양도세 못 냈다고 해서 내가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앞에 사람이 못 낸 것을 내가 경락을 받았는데 그 사람 못 낸 세금을 왜 내가 내주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 없어요. 납세자가 국세 체납 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납세자의 양도 담보 재산으로서 국세 체납 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그랬네요.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그 납세자의 양도 담보 재산으로서 국세 및 체납 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법정기일 전에 법정기일 전에 양도 담보물이 누군가에게 넘어갔으며 그 사람이 먼저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양도 담보물을 다시 뺏어갈 수는 없어요. 다시 뺏어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법정기일이 지난 후에 양도 담보가 된 재산은 뺏어갈 수 있지만 법정기일 전에 양도 담보가 되어 있었으니까 담보로 잡고 있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적용을 받습니다. 이건 정답은 3번이었네요. 여기까지도 많이 어렵네요. 자, 문제 6번. 이제 문제 6번으로 가보죠. 6번은 여기서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음의 국세 지방세 중에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모두 몇 개인가? 그럼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 부과되는 거 안 돼요. 자동차세는 돼요. 그다음에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도 돼요. 부동산 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안 돼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네 개네요. 자, 네 개. 4번이 답이에요. 이거는 쉽게 풀었네요. 문제 7번. 네, 여기서는 법정 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은 신고 납부 세목이네요. 신고 납부 세목은 신고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통 징수 세목이네요. 보통 징수 세목에 대해서는 고지서, 도달일이 아니라 고지서를 발송한 날이 되겠죠. 발송일. 그럼 또 이것도 2번이 틀렸네요. 네, 3번은 압류와 관계됐을 때는 압류 등기일이 되고,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안 내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납부기한이 지난 날. 특별징수무자, 특별 자동으로 돈을 지급할 때 자동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여기도 확정일 이날이 법정기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문제 8번으로 가봐요. 8번은 사업의 양도 양수에서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아니 이렇게도 하나도 안 배운 걸 막 문제 내고 그러면 어떡해요. 본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걸 대비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는 사업장별로 이루어져야 되고, 네, 사업의 양수인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발생한 뿐만 아니라 사업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제2차 책임을 절대 지시면 안 돼요. 양도소득세는 2차 책임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 나머지 지문은 신경 쓰지 마시고 양도소득세만 2차 책임 없다. 요것만 하나 봐주세요. 정답은 2번이 돼요. 문제 9번.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옳은 거. 1번은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신고. 원칙은 신고가 아니라 정부에서 결정함으로써 확정이 되고, 10억 원의 국세에 대한 징수권을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억이니까 10년, 5억이 넘었으면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돼요.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는 것은 과세 요건이 충족이 안 된 거죠. 아직은 추상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야 돼요. 납세자가 사기를 쳤으면 제척기간은 10년. 4번 맞았네요.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가 존재하지 않지만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가 존재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4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문제 10번.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묶어라 그래서 옳은 것으로 된 것만 골라라 그랬어요. 지방세 징수권의 시효는 교부 청구로 인하여 중단이 됩니다. 교부 청구 중단. 뒤에 기간제 없죠. 기간제 없으면 중단. 납세 고지로 이것도 중단이네요. 고지한 납부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소멸시효는 징수 유예 기간에도 진행한다가 아니라 정지하겠습니다. 이건 틀렸네요. 이제 채권자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된 기간, 그 기간 중에는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합니다. 정지합니다. 정지합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 기역, 니은, 니을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기역, 니은, 니을.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이제 문제 11번이네요.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자, 1번은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무신고는 7년, 사기치면 10년, 상속 원인 10년,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신고하지 않는 건 10년. 네, 명의신탁 10년. 맞았네.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이네. 이것도 10년. 그럼 정답은 4번. 5번. 이제 수정 신고를 해야 되는데 수정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은 7개월 5일 만에 수정 신고다. 이거 너무 복잡하죠. 7개월. 그러면 이게 7개월이면 개월수에 따라서 이렇게 막 세분돼 가지고 있는데요. 개월수에 따라 엄청 세분돼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한번 쭉 봐볼게요. 7개월 만에 수정 신고했다. 그러면 1개월, 6개월, 그다음에 1년, 2년 막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기간이 아주 작을 때는 90%까지 해줘요. 90%까지.
이렇게까지 만져줘요. 근데 이제 4개월 정도 됐다 그러면 1개월 넘고 2개월, 3개월이면 여기가 70%는 안 돼요. 70%가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70%가 아니라 이제 퍼센트가 조금 더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문제 풀 때요. 지금 그 우리 요약서에 사실 있기는 있을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요거를 일일이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암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1년 정도면 20%. 1년 만약에 1년 8개월 그러면 1년 8개월이다. 그러면 1년에서 대략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이 정도 되고 또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되면 10%. 그다음에 6개월에서 1년 사이면 30%.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보면 이제 한 달 안에 하면 90% 엄청 많이 빼주죠. 한 달 안에. 근데 여기가 아마 한 50% 정도? 요 퍼센트를 요약서에서 여러분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100분의 70 이게 틀렸어요.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한번 이렇게 쑥 봐주시면 돼요. 그다음 13번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사기 치면 40%, 1개월 안에 취득세 기한 후 신고 한 달 안에 하시면 50%. 그것도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아니라 무납부 가산세를 이거를 50% 경감 혜택 드리겠습니다. 2번은 틀렸어요. 그다음 또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지방세만 있는데 이건 한도가 75%를 한도로 해줘요. 한도라는데 미납 일수 하루당 10만 분의 25를 곱해가지고 일수 계산해서 나오되 최고 한도는 75% 한도가 되겠습니다. 네,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신고는 하고 등록하기 전에 납부를 신고는 안 했더라도 등록하기 전에 납부만 해버리면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네,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안 했더라도 예정신고 기한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분을 포함해서 신고하면 그때는 가산세 50%를 감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정답은 2번이었어요. 네, 문제 14번 가로 안에 들어갈 가산금을 물어봤네요. 가산금은 이제 일반 가산금은 100분의 3. 자, 3. 그다음 중가상금은 만분의 75. 만분의 75. 그러면 답이 바로 나와버렸네. 그다음 중가상금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15번 납세의 성립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 설명한 항목은 몇 개인가 찾아라 그랬어요. 중과내납 기간이 끝났을 때, 특별징수는 원천징수할 때, 자동차 소유에 대해서는 납기가 있는 달에 10일이 아니라 1일,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아니라 그 물건을 취득하는 때. 틀렸어요. 근데 지방세, 가산세는 가산할 그 지방세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됐을 때. 그럼 잘못된 건 하나, 두 개. 시범처럼 다 옳은 걸 찾아가지고 옳은 걸 다 잡아놓고 다 계산해놓고 옳은 거 개수셔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문제 틀린 걸 찾으라 했으니까 2개요. 네, 16번. 세율의 구분으로 옳은 걸 찾아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초과 누진세로 나올 수 없습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물 중 별장은 비례세율, 고급주택은 초과 누진세율. 이거 맞았네.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모두 초과 누진세율, 비례세율 안 나와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 중에서 등기되고 주택이며 1년 이상을 보유하면 초과 누진세율, 1년 미만이면 비례세율. 재산세 과세 대상물 중에서 건축물은 모두 비례세율로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16번에 2번이 되겠네요. 이제 17번 틀린 것으로 그랬어요. 틀린 거. 재산세에서 종합합산 토지는 0.2에서 0.5. 재산세 고급주택은 0.1에서 0.4. 종합부동산세 조정 대상 지역 이외 2주택이면 0.5에서 2.7.
양도소득세에서 1년 미만 보유한 등기된 토지다. 1년이 안 되고 등기된 토지면 50%. 40%가 아니라 50%. 2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건물이면 2년 넘었으니까 6에서 42%. 그럼 정답은 4번. 또 18번 문제네요. 양도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은 모두 몇 개인가? 그럼 취득은 취득 단계니까 탈락. 종합소득세는 양도 단계에서 사업성이 있을 때와 사업성이 없을 때로 나눠요. 사업성이 있으면은 종합소득세. 사업성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소득세가 나오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게 지방소득세라는 게 나옵니다. 또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받게 되시면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나오죠. 또 양도할 때 계약서를 쓰다 보면 인지세라는 것도 나와요. 지방교육세는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기억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니을 들어가는 것 탈락. 그러면 여기 4번. 요 4번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18번은 4번이 답이에요. 19번 가보죠. 면세점과 소액징수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이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고지서 한 장당 6,000원인 경우 6,000원이면 그냥 6,000원 징수하면 돼요. 징수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6,000원 징수. 자동차세는 2,000원이면 2,000원 징수하면 돼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50만 원이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거. 그럼 옳은 걸 찾으라 했으니까 3번이 맞네요. 4번에 재산세는 2,000원이면 그냥 징수하면 돼요. 네, 지역자원시설세도 2,000원이면 2,000원짜리면 그냥 징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이게 답이에요.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네요.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과세표준 나오면 과세표준은 세액 산출의 기초. 네, 납세 의무자란 말이 나오면 특별징수 제외. 특별징수 제외 포함이라 했으니까 틀렸네 이번. 연대 납세 의무는 동일한인데 앞에서 했던 서류 난요. 연대 납세 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 대표자를 명의로 하는데 만약에 납세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가 있으면 대표자에게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연대 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겠습니다. 이제 면세점은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할 때 그 금액을 면세점이라고 그래요. 네, 체납처분비라는 것은 그 재산을 압류해서 매각할 때까지 드는 모든 비용으로서 매각을 대행시킬 때 누군가에게 대행을 시킬 때 대행 수수료가 있으면 수수료를 포함해 가지고 체납처분비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문제예요. 너무 심했죠. 1번부터 갑자기 멍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 시험에서 1번, 2번, 3번, 4번이 전혀 모르는 지문이 나와가지고 못 풀었을 때 그때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그걸 포기하고 나머지 지문을 풀어야 그래도 반타작 이상 나와요. 과락을 면해야 되는 걸.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앞에서 문제 안 풀린다고 그 문제를 계속 주구장창 보고 있고 풀려고 하면은 더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거 생각하시고 앞에서 아예 안 배운 문제 나왔다 그럼 패스 시켜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아무거나 찍어 번호 눌러버려요. 그냥 아무거나도 눌러버리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러면 점수가 여유 있게 나와요. 근데 오늘 이 문제까지 다 맞은 사람이 있으면 참 곤란해요. 이런 걸 오늘 문제 낸 걸 다 맞기가 진짜 힘드실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멘트가 있네요. 오늘 아주 시원한 이제 그 얼음으로 갔네요. 우리 메달 TV 담당하신 PD님께서 이제 아주 시원하게 해드렸네요. 날씨도 더우니까. 인생의 뜻을 세우는 데 있어서 늦을 때라고는 없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절대 안 늦어요. 지금 시작해도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차근차근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말고요. 차근차근 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게 답이다 생각하고 확신을 갖고 그냥 답 누르세요.
틀려도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틀려도 좋으니까 그렇게 잘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마지막 이론 이제 종합 이론 정리가 나가는 거예요. 한 번 정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범위가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늘어나니까 지금 너무 어렵다고 느끼시더라도 참고 따라오세요. 참고 따라오시면 그러면 분명히 문제는 잘 풀 수 있어요.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못 푸는 거지. 이렇게 여러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잘 따라오시기 바라네요. 네,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죠.